남현희 씨는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공범이나 적어도 방주범이 아닌가. 우리나라 형량이 너무 낮습니다. 소위 은어로 몸빵이라고 하는데요. 전총조 사기 아니에요. 사기면 제가 피해를 받아야 되는데 전 피해받은 게 없거든요. 거기서 진실이 있는 거죠. 남현희 씨는 전 국민이 응원했던 올림픽 펜싱 금메달리스트입니다. 국가대표였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지금이라도 본인의 명예를 찾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종탁TV의 문종탁 변호사입니다. 제가 형사 전문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남현희 전 총조 사건 영상을 올렸는데 여러 진짜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제는 화제가 전 총조에서 남현희 씨로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남현희 씨도 이제 피해자가 아니라 전 총조 사기극에 어쩌면 가장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이 아닌가? 그러니까 뭐 공범이나 적어도 방주범이 아닌가? 남현희 씨도 이번 사건에 어떤 책임이 있는지, 도의적 책임인지 법적 책임인지, 전 총조가 여러 피해자들한테 사기쳐 받은 돈으로 남현희 씨에게 벤틀리를 사줬다는데, 범죄 수익금인 돈으로 벤틀리를 사줬는데 그 벤틀리에 대해서 사기 피해자들이 집행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사기 피해자들이 형사가 아닌 형사상 배상을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형사 배상 명령제도라고 하는데, 오늘은 보이십니까? 이렇게 명품 하다가 이렇게 울고 있네요. 그러니까 공짜 좋아하면 위험하죠. 시기를 내서 남현희 씨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피해받은 게 없어요. 받은 것만 있는데 어떻게 사기가 되나요? 그 받은 것. 먼저 오늘까지 기준으로 전 총재에 의해서 남현희 씨와 이게 시그널에 살면서 저질렀던 범죄 피해자는 15명, 피해액은 19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현재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니까 피해자는 더 늘어나고 피해액도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그 사기 범죄로 얻은 수익금들, 피해자들에게 피 같은 돈을 전 총조는 남현희의 벤틀리 차량 구매에 썼습니다. 또 남현희의 기존 채무, 삐시죠? 1억 4천만 원을 갚는데도 또 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그니의 월세 엄청 비싸죠? 3,500만 원이라는 얘기했던데 그 월세에 또 쓰였고, 이 사진들 보이시죠? 남현희 씨가 자발적으로 올린 거죠? 인스타그램에. 이 명품 사진들. 심지어 남현희의 어머니, 남현희의 딸 용돈에도 쓰였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사기쳐먹은 돈을 남현희 씨 일가를 위해서 썼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남현희가 리스 차량이라고 말했다는데 자동차 등록 원부 조회하니까 남현희 개인 소유 차량으로 나오죠. 남현희 친척들도 전 총조에게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척들한테 전 총조가 준 벤틀리가 내 거다 그러면은 친척들이 가만히 있겠나요? 아마 그러니까 리스 차량이라고 둘러댄 것 같은데, 유튜브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진짜 탐정으로 인정을 합니다. 대단한 정보력이에요. 또 모든 것들이 보통 제보로 오는데 유튜브 구독자 수가 많으니까 제보가 많이 들어오나 봅니다. 저도 빨리 채널이 커가지고 수임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죠. 저는 유튜브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에 따르면 전 총조는 벤틀리를 현금으로 구매했다고 합니다. 한 3억 8천만 원에 구매했을 거라고 보시고, 취득세, 각종 세금까지 따지면 한 4억이 넘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셨습니다. 자, 아까 전에 첫째 벤틀리 거의 4억 가까이 되죠. 두 번째, 남현희 기존 채무 1억 4천 갚아줬죠. 세 번째, 저도 오늘 좋은 넥타이 찾아가지고 루이비통입니다. 해봤는데 초라하네요. 보통 에르샤라고 하죠.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여자 에르메스 백 엄청 비싸던데 구입하기도 힘들고, 에르메스, 샤넬 명품 선물들 막 도배를 했고, 파라다이스 혼자라고 그랬죠. 인천 파라다이스에서 그랜드 디럭스 풀빌라. 완전 플렉스네요. 1박에 1,200만 원이랍니다. 여러분, 1박에 1,200만 원이라고 하면 아니 자기 돈을 벌어가지고 성공해서 플렉스하는 건 멋지죠? 또 그렇게 해야죠. 그러려고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사기쳐서 남의 번 범죄 수익으로 이 짓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쉽게 번 돈 쉽게 씁니다. 쉽게 벌었기 때문에 쓰는 것도 아깝지가 않죠. 막 쓰는 거예요. 플렉스라고 막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범죄로 번 돈들이 보통 유흥비로 탕진되고 유혹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리고 이 경호원들 보이십니까? 이 경호원들 비용을 또 썼죠. 가오 잡는 데 쓴 거죠. 뭐 가오를 누가 누렸나요? 남현이랑 같이 다니면 남현이 씨도 누렸겠죠. 남현이 어머니한테 GV70을 사줬다는데, 그러니까 이전 사건에 사기죄 범죄자들한테 피해배상도 못해가지고 합의를 못해가지고 실형 2년 3개월 빵에 살다 온 애가 거의 신불자일 거고, 어떻게 이 돈들을 마련했냐는 거죠. 이 돈의 모든 출처는 다른 사람 피눈물 흘리게 해서 사기쳐서 번 돈이라는 거죠. 남현희가 전 총조에게 받은 돈들, 이 재물들은 범죄 수익금으로 쓴 돈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전 총조가 15명 넘는 사람들에게 19억, 20억 원 가까운 돈, 이제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 돈을 남현희한테 거의 썼잖아요. 그러면 남현희 씨는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도의적 책임과 법적 책임으로 나뉘겠죠. 도의적 책임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라 이건데, 법에 꼭 규정된 건 아니니까. 법을 어겼을 때 불법 행위 되는 것이죠. 범죄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럼 이게 처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현희 씨는 도의적 책임은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 법적 책임은 무엇인가 궁금해서 지금 보고 계시죠? 자, 도의적 책임은 어떤 게 있죠?
남현이 국가대표잖아요. 메달리스트잖아요. 메달리스트니까 연금 받겠죠. 사실상 공인인 거잖아요. 한때 국가대표로 올림픽까지 나갔던 사람이라면 공인인데 하다못해 이런 시정잡배만도 못하게 범죄 수익금은 그냥 내가 쓰겠다? 이거는 도의적으로 말이 안 되죠. 게다가 남현 씨는 개인 사업, 펜싱 아카데미 사업도 했었고 11살 딸의 엄마죠. 15살이나 어린 전청조에게 그것도 여자로 해서 만났는데 임신했다는 걸 가스라이팅 당했다? 우리 법적인 용어로 상식과 경업칙에 반하죠. 쉽게 말해서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남현희 씨가 전청조가 여자였고 여자로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본인이 인터뷰에서 밝혔어요. 유튜브 카라큘라 대단하신 분 같아요. 예, 거기 또 제보가 들어왔는데 속된 말로 전청조 빵 동기가 전청조가 고급 스포츠계 승마나 그러니까 본인은 승마 선수라고 했겠죠. 상류 사회에서 비즈니스를 벌일 거다. 공사 친다는 거죠. 사기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요. 여러분 교도소도 문제입니다. 교도소에서 새로운 범죄를 배우고 끼리끼리 논다고 범죄자들만 모아놓으니까 출소해서 무슨 범죄할까? 이런 거 모의하고 작당하고 있어요, 아주. 그러니까 사기 범죄자들을 모여가지고 사기수법 개발 못하게 독방 쓰게 해야 됩니다. 면벽이라고 하죠? 이렇게 벽 바라보면서 그렇게 있게 해야겠죠? 자, 그러니까 전청조는 남현이를 사랑을 했다,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본인 마음이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카라큘라 창조상무에서 교도소 빵 동기가 폭로했듯이 전청조는 상류층 스포츠, 승마는 또 말 타야 되고 뭐 되고 말하면 말 관련된 사람도 알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펜싱 남현이를 찍습니다. 그때 또 남현이가 이혼하고 정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접근한 방법을 충분히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일부러 상류층 사람들을 상류층 스포츠를 통해서 만나려고 남현이한테 접근한 거죠. 사기를 당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남현이랑 전청조가 서로 사귀고 결혼할 사이라고 하니까 신뢰가 커졌겠죠. 둘이 시그널에서 동거하고 있는 것도 사기에 영향을 크게 미쳤을 겁니다. 사기 피해액이 거의 20억에 달하는데 그 사기 피해액으로 구입한 벤틀리 차량을 자기 명의로 몰고 다닌다? 그건 도의적으로 비난받아서 마땅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다시 주목받는 사건이 있는데 남현이 펜싱 아카데미에서 수강하던 학생이 코치에게 성범죄를 당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아카데미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고 피해 학생이 생겼다면 그 피해 학생에 대해서 보호 조치를 하고 고발 조치를 하고 이런 것들은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성범죄로 의혹받던 코치는 자살까지 했죠. 근데 그런 시점에 코치가 자살까지 하는 시점에도 남현이는 전청조랑 놀러 다니고 명품 사진들을 올리고 이런 일을 했다고 또 도의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법적 책임입니다. 또 법 들으면 또 재미없어서 돌리실 수 있는데 살면서 다 필요한 얘기들이고 여러분들도 언제 사기 피해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형법에서는 2인 이상이 범죄하는 것을 공범이라고 하는데요. 혼자 할 때보다 2명이 이러니까 심해지겠죠. 그래서 1대1로 싸우면은 폭행이나 상해했지만 2명이 1명을 때리거나 뭐 2대로 싸운다. 그럼 폭처법에 의해서 가중처벌되고 이렇습니다. 수가 늘어나면 더 커지는 것이죠. 때문에 전청조랑 남현이가 공범인가 아닌가 이게 법적으로 관심사가 큰 것 같습니다. 형법 제30조 보이십니까? 2인 이상 공동하여 죄를 범할 때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2인 이상 공동해서 하면은 각자 다 원래 정해진 범죄에 의해서 처벌된다는 겁니다. 형법 32조 종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타이틀은 종범인데 보통 방조범이라고 표현하는 게 이겁니다.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도와줬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본격적으로 본인이 주도해서 한 것은 아니니까 정범보다는 덜하게 처벌됩니다. 남현 씨가 전청조 사기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가담 정도에 따라서 실제로 사기를 같이 했냐 그러면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사기죄로 처벌되겠죠. 이 경우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경가법, 특정경제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득액이 5억 이상일 때니까 아직 50억까지는 안 됐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시작합니다. 그 전 영상 올렸죠. 거기 말씀드렸듯이 전청조는 누범이니까 이 장기의 2배까지 가중되는 것이죠. 공범이 되려면 서로 공모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공모를 어떻게 보냐? 공동정보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대법원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좀 지루하니까 빨리 말할게요. 이거 보이십니까? 글로 떼울게요. 머릿속에 있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인 이상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각오하는 공범관계. 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글로 남겨야 된다, 말이 녹취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공범자 상호 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동신호에 관한 암묵적인 말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얘가 이렇게 사기치고 있네. 그래 사기치니까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하고 너는 계속 사기쳐. 나는 너랑 배우자로 할게. 너가 괜찮은 사람을 계속 말하고 다닐게. 그러면서 나는 돈을 받는다. 역할 분담을 하자.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전체적인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수인사의 의사결합이 있던 것으로 봐서 공동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수사를 통해서 확정돼야 하는 것이고 지금 남현희 씨가 공동정범, 공범이라는 것은 밝혀지지도 않았고 사기친 금액을 알고서 야 그럼 너 계속 사기쳐? 난 너 배우자라고 하고 너가 괜찮은 사람을 바라고 다닐게 뭐 이렇게 했던 의사 연락이 밝혀진 바가 없죠. 전청조는 휴대폰이 2개 있는데 하나가 없다. 전창조라는 애가 있다. 약간 좀 진짜 리플인지 망상치인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공동정범까지 해서 사기를 같이 쳤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조범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의심하고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임신 가스라이팅은 제가 생각할 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전청조가 여자이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는 얘가 어디서 돈을 이렇게 벌어 의심이 되는 것도 있고 또 주변에서 전청조한테 투자했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어느 순간 선물을 받고 명포를 받고 또 전청조랑 같이 살면서 시그니에 살고 상류층 삶을 맛본 이후에는 전청조에 대해서 뭐 어쩔 수 없지 이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남현희 씨가 뒤에 있다는 것이 믿는데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남현희 씨가 전청조가 범죄를 하는 거임을 알고도 사기 범죄로 얻은 수익으로 산 벤틀리, 고가의 뭐 명품 선물들 이런 것들은 뭐 알고서 받았다면 거의 종범 취급이 되기 때문에 범죄에 가공된 물건으로 봐서 몰수 대상이 되고 피해자들이 이 물건에 대해서 집행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을 또 뒷받침하는 이유가 전청조와 남현희가 쓰는 그 시그니엘 월세 계약인데요. 월세만 3,500만 원 낸답니다. 웬만한 월급 생활자들 연봉을 월세로 내고 있네요. 시그니엘 계약자가 전청조의 경호팀장이라고 하는데 그 경호팀장이 남현희 씨 조카의 남자친구라는 것입니다. 거의 가족관계로 얽혀버리죠. 특히 이 경호팀장 같은 경우는 사기 피해액을 이 통장으로 받았는데 범죄활동에 통장을 대여준 거니까 도와준 게 맞네요. 범죄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사안입니다. 때문에 이런 정황들 그 범죄 피해 수익금이 거의 다 남현희 씨 쪽으로 들어갔다. 게다가 이 범죄 수익 통장도 남현희 조카의 남자친구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공범 가능성, 적어도 방조범 가능성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에 서울시 강서구의 김민석 의원인가? 92년생으로 좀 젊은 사람이던데요. 서울경찰청에 남현희 씨 사기 비수에 대해서 수사하라고 진정서를 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 명칭이 진정서가 됐던 뭐 고발장이 됐던 내용이 중요한 것이니까 이에 대해 남현희 씨는 김민석 이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데 김민석 의원이 허위사실 명예적시가 아닌데 왜 나를 고소하냐 하면서 또 무고로 남현희 씨를 고소했다고 합니다. 저도 변호사지만 고소 남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칫 죄가 안 되는 사람 고소했다가 무고는 굉장히 큰 범죄죠. 무고를 당할 수 있으니까 내가 고소하려는 것이 범죄가 맞는가 범죄에 성립하는가 혹시 무고로 역고소 당하는 거 아닌가 변호사랑 상담하시고 고시장 작성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수사기관에서 김민석 의원이 말이 맞는지 남현희 씨의 말이 맞는지 가려지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보고 있는 형사 전문으로서 문정택 변호사의 소감입니다. 전청조는 이전 시간에 제가 판결문 다 이렇게 분석해드리고 사기친 거 알려드렸죠. 2년 3개월 실형을 살고 나왔는데 교도소 안에서도 범죄하는 방식만 몰두했던 것 같습니다. 소위 은어로 몸빵이라고 하는데요. 사기 범죄자들이 피해자들한테 사기 피해액을 배상하지 않고 그냥 몸으로 때우지 뭐 그러면서 빵에 갔다 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전청조도 소위 몸빵 경험 그래 피해자들한테 합의금 주고 피해 배상 안 하고 그냥 빵에 살다 오면 되지. 그리고 처음이 어렵지. 여러분 그래서 전과 별 단다고 무슨 별입니까? 빨간 줄? 한 번이 어렵지. 그래서 사기 상습범이 되고 여러 번 빵에 들락날락 하는 겁니다. 모든 게 한 번이 어렵죠. 마약에서도 얘기했듯이 남을 속여먹고 피눈물 흘리게 하고 사기쳐가지고 그거 안 갖고 몸빵하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빵에 갔다 오면 남현 씨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렇게 두부를 주나요? 벤틀리는 남아있어. 벤틀리 타고 또 여행을 가나요? 이 제도부터 없어져야겠죠. 우리 사기로 얻은 피해액은 어떻게든 추적하고 찾아가지고 몰수해야겠죠. 검사님들이 사건이 많고 경찰관들도 수사하시는데 힘든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에서 계속 계좌 추적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 부분 좀 검사 수를 늘리던가 검사 수강수를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사기 범죄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액이 어디로 흘러간가 찾아서 공범관계도 따져가지고 인지수사하시고 피해액에 대해서는 피해자한테 돌려줄 수 있게 이 부분 빨리 형사 피해자 배상명령 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찍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범죄 수익금을 압수 몰수하는 거 이게 필수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기공화국이 된 데는 소위 말하는 문방아지도 있고 우리나라 형량이 너무 낮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전청조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제 남현희 씨도 본인이 피해자라고 울고 이런 인터뷰도 나왔던데 마음이 아프죠. 전 국민이 보게 됐고 근데 국민들이 남현희 씨를 피해자라고 생각할까요? 본인이 결혼할 배우자를 여자로 택한 것이고 본인이 여성조선에서 인터뷰를 한 것이고 본인이 전청조가 사기쳐먹은 돈으로 벤틀리 사고 시그널에 살면서 호화생활 한 건데 무슨 피해자인지 묻고 싶습니다. 남현희 씨가 시그널에서 피해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전청조 사기 아니에요. 사기면 제가 피해를 받아야 되는데 전 피해받은 게 없거든요. 거기서 진실이 있는 거죠. 피해를 받은 사람이 피해자고 이익을 얻은 사람이 범죄 가해자라는 간단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남현희 씨가 알고서 그랬냐, 공모까지 했냐, 방조범에 그치냐, 아니면 법적으로는 진짜 전혀 모르는 것이냐,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영역이 있지만 제가 처음에 도의적 책임을 말씀드렸던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남현희 씨는 전 국민이 응원했던 올림픽 펜싱 은메달리스트입니다. 국가대표였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지금이라도 본인의 명예를 찾기 바랍니다. 본인에게 사기를 쳤던 또 본인과 관련돼서 아는 사람들한테 사기를 쳤던 전청조가 받은 범죄 수익금으로 고가의 선물들 특히 본인 명의 벤틀리 차량을 몰고 다니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시고 차량을 처분하시던가 하셔서 피해자들 구제에 쓰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문종탁TV의 문종탁 변호사였습니다.